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여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야권에서는 역시 이재명과 조국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관계 설정,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이게 야권으로서는 가장 총선 이 승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갈등을 3번을 겪었습니다. 이제 총선 국면에서는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로 보입니다. 이게 의대 증원 부분입니다. 지난번 3번의 갈등, 그러니까 크게 보면 2번이었습니다. 하나는 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가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 2번째로 이제 갈등이 빚어진 것이 이종섭과 황상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 곧 이어서 3번째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정하는 부분, 이 전체적인 공천 부분을 놓고 상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하는 이 부분은 그동안의 3가지 갈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전혀 갈등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양으로 갈등 없이 이제 수습 국면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국면으로, 물론 앞으로 남은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어제보다는. 앞으로 그래도 풀어간다. 대화로 해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입으로 중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자신이 중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측으로부터 어떤 신임을 받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재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의정 갈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부 측, 의사 측으로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신임을 받아서 중재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고, 한동훈의 스타일상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자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혀 당정 갈등도 없고 잘 풀려나가는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 송은재TV에 이 회원분 가운데서도 이 의대 증원 부분을 놓고 왜 송은재TV가 제대로 비판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대 증원 부분, 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게 너무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사실은 주변에 아주 가깝게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과거에 좀 돌아가 보시면 우리 지금 변호사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주변의 변호사들. 궁극적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법방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변호사들이 주로 이 법꾸라지처럼 사법방해, 재판지연, 수사지연에 관여를 한다. 이재명 주변의 변호사들입니다. 일부 변호사들. 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 게 로스쿨을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인터넷 기자, 인터넷 언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짜뉴스가 날마다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 인터넷 언론으로 완전히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2가지 모두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기자들도 완전히 개방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변호사 수도 폭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기자 수가 늘어나면 가짜뉴스입니다. 그 다음 이 변호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사법방해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이 가짜뉴스를 근절시키는 방안. 또 이 갖가지 사법방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사법방해에 대한 철저한
이 근절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 이후에 15년이 넘도록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 문호 개방입니다. 의사들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 부분은 뭐 지난 15년, 20년 동안 숙제였습니다. 변호사, 기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숫자는 늘려야 하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할 것이냐. 그동안 문재인 정권 모든 것을 미뤘습니다. 워낙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요.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해야 한다. 뭐 총선을 앞두고 이게 정치적 계산이 있었느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발목을 잡으니까 뭔가 개혁은 해야 됩니다. 여러 각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건 더 미룰 수가 없다라고 결단을 내렸고, 지난 한 달 동안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해서 지금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수들입니다. 전국의 20개 대학 교수들이 뭐 거의 절대권을 쥐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 교수들마저 오늘 이제 사직서를 내겠다, 오늘부터.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칼을 빼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각 분야에 이 숫자를 늘리느냐, 소위 진입장벽을 허무느냐라는 부분은 정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이 진입장벽을 없앨 때도 인터넷 언론, 많은 기자들, 언론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로스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반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이건 정부의 몫이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붙였고 지금 15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부분도 이건 정부의 정책의 몫입니다. 반발하죠. 당장 밥그릇이 문제가 됩니다. 저도 뭐 주변에 의사들이 많아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거 누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밥그릇이 걸리게 되면 누구나 예민해집니다. 반발을 하는데 이게 정말 판을 깰 정도로 이렇게 반발할 일이냐.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명분으로 의대 정원 부분은 맞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추진할 것이냐는 또 다른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주말 이틀간 사실은 깊이 생각을 했고, 또 대통령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의대 교수 협의회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칼을 빼든 겁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 협의회 회장단, 전국 20개 대학 이 회장단, 비대위원장들 모두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신을 믿어달라, 한동훈을 믿어달라, 이 부분에 중재안을 내겠다.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내일부터 면허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 사직한 이 전공의들. 이 면허 취소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의사라는 게 이 면허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들 모두 자식을 의대로 보내고 의사로 만들 때 이 면허증 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면허 취소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의사들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 결국은 의대 교수들까지 이제 나서서 오늘부터 사직서를 내게 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이 징계하는 부분을 연기해달라, 유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중재를 해보겠다, 한동훈에게 맡겨달라. 이래서 지금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대통령실 모두 오케이해서 굉장히 흔쾌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이거 아주 유연하게 처리를 하고 대화하는 협의체도 만들고 해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은 한동훈에게 맡긴 겁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의대 정원 부분만 빼고 정원을 해야 된다 라는 이 원칙만 빼고는 한동훈에게 모두 맡긴 겁니다. 일단 이 중재안을 나중에 양쪽이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건 또 이제 남아있지만 의대교수협의회 측도 한동훈의 중재를 받아들이겠다, 대통령실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된 겁니다. 지금 뭐 의대 교수들도 내용이 나뉜다, 또 뭐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밀어붙이자. 의사들이 이왕 한 달간 이렇게 크게 갈등을 빚어온 만큼
조금 더 밀어붙이면 뭐 정부가 항복할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도 한동훈을 믿어주고 대통령실도 한동훈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라는 게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느냐? 한동훈만이 풀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은 그러면 한동훈에 대해서 그동안 갖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죠. 갈등 빚는 것이 쇼냐 아니면 화해하는 것이 쇼냐, 모두 일부분 쇼도 있고 모두 일부분 갈등, 이 화해 다 진실 섞여 있습니다. 뭐 살아가는 게 다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도 있었고 또 화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총선을 한동훈에게 이렇게 온전히 비대위 체제로 맡기지는 않겠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 또 기업의 소유권을 물려주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뭐 언제나 이렇게 선배와 후배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선배는 후배가 조금 불안해 보이고 후배는 또 선배에게 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맡겨달라.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동훈이 모두 맡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뭐 이쪽 저쪽 언론에서는 윤과 한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많은 뭐 이런 분석들, 전망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건설적인 갈등과 화합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총선이 패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패한다면 윤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총선에서 이긴다면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윤 대통령을 더 내세워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의 입장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한동훈 검사는 믿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언제나 윤 대통령, 윤석열 검사 이 선배의 지시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하지만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정말 아끼는 관계였죠. 그래서 한동훈에게 비대위를 맡기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한동훈이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자질은 갖고 있다. 한동훈이 예상외로 잘한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잘했는데 한 번씩 이제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정치에서 타이밍과 수위 조절은 이건 뭐 신이 와도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이라든지 이 이종섭 황상무 문제 처리에 있어서 충돌하는 것이 빚어졌습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주기환이죠. 주기환을 24번을 주니까 그 광주고 그랬는데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17, 8번 괜찮은데 24번을 주니까 사퇴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이 이 민생특보로 임명을 하는 또 이런 일도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인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안해하다가 조금씩 인정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영역을 충분히 개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뭐 그런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자면 갈등도 일어나는 거죠. 후배가 선배에게. 바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 가장 큰 것은 스승을 이기는 겁니다. 바둑을 둬서 스승을 이기는 것, 그게 최고의 보은으로 칩니다. 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자식은 아비를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뒷물결이 앞물결을 타고 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의대 증원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아마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 구체적인 이제 중재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데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총선 국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못마땅한 것이 상당히 있지만 이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시대 상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으면 저렇게 처리하지 않을 텐데 한동훈은 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스타일의 차이. 한동훈은 또 이 시대 상황이 그렇다. 자신이 읽는 지금 정치판이 그렇다. 지금 뭐 이런 차이들입니다. 언제나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건강한 이 긴장과 화해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신뢰냐? 사적인 사익을 개입시키지는 않는다. 수사를 하거나 정치를 하면서 사적인 이익,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것 우선시키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신뢰가 있고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기초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이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 정치 상황에서 가장 여권에서 뛰어나다. 이 총선도 이끌고 이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내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로만 이 전체가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변의 권력 관계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간질 시키는 사람도 있고 과잉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은 언제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들은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하고 나면, 승리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잡고 이 자신이 이야기한 이번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해 가야 합니다. 그게 순서가 이 국무총리를 먼저 하느냐, 당권을 먼저 잡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이제 총선 패배를 하게 되면 참 한동훈 입장으로서는 이게 이기면 물론 겉으로는 윤 대통령의 공으로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지게 되면 한동훈이 다 덮어 써야 합니다. 이게 참 엄청난 부담이지만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총선에서 만약에 질 경우에 그럴 리는 없지만 한동훈이 다 덮어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한 지금 양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의 판단을 또 믿는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마지막 숙제를 풀기 위해 나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의대 교수들, 또 전국의 의사들, 한동훈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렇게 만난 거죠. 의대 교수들이 먼저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이 당사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이 세브란스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곧바로 요청을 해서 대통령실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스톱해라. 그리고 한동훈의 중재에 맡겨보자 이겁니다. 중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 이 원칙 빼고는 모두 다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뭐 2,000명 증원 꼭 필요하다면 그게 올해여야 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느냐. 지금 이미 많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오래 하고 또 어떤 공백 기간을 줄 것이냐, 많은 것들은 안은 나와 있습니다. 뭐 의대 교수들이 이미 제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신뢰관계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의사들은 이 총선 국면에서 이 부분을 다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이 총선 국면에서 명쾌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도 인정받고 정치력을 가장 뭐 개인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이 자신의 정치력을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것을 열어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한동훈의 중재안을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일단 윤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처럼 자질이 됩니다. 그 다음 사적인 이해관계, 사적인 이익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중재안을 내놓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교수들, 의사들도 모두 신뢰를 보내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도 신뢰를 보낸다면 정부 쪽에서도 한동훈이 이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총선과도 직결됩니다. 이 의대 정원 부분, 이걸 잘 풀어내면 윤석열 정부는 또 하나의 정말 지난 십몇 년 동안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이 의료개혁 부분입니다. 의료개혁 부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 총선 국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게 되고, 한동훈 자신으로는 정치력을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당정관계에 제가 위태롭다 느끼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오만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부분에 있어서도 나를 사퇴하라고 한다. 사퇴하지 않겠다. 참 위험한 순간들이죠. 아찔아찔한 순간들입니다. 그걸 잘 뛰어넘으면서 부자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승계되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자식이, 후배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 총체적인 인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이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의대 정원 부분,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도, 개인적인 관계도 성숙했고, 정치적으로도 국민들 앞에도 굉장히 이 성숙한 케미를 보여줬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잘 풀어내는 겁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결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이 총선 국면에서 결실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신뢰는 더 커질 수 있다.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모두가 한동훈을 믿고 한동훈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